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인자가 무엇인가?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유전인자가 약 몇 개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몸속에 유전인자는 한 만여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염색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핵이 있습니다. 세포의 핵. 그 다음에 이게 세포의 막. 그 다음에 세포 핵 속에는 염색이 되는 물질, 그래서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이렇게 XX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렇게 대충 보면 X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염색이 되는, 다른 곳은 잘 염색이 안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세포를 연구했을 때 염색이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가 바로 우리의 몸의 청사진. 염색체는 우리 몸의 청사진입니다. 우리 몸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염색체가 23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가 이제 23쌍이 있는 세포가 이제 하나로, 수정체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둘로 나눠지고 넷으로 나눠질 때 무엇까지 복제가 되어야 될까요? 세포가 복제될 때는 반드시 이 염색체도 복제가 됩니다. 근데 염색체가 복제가 될 때 그 염색체가 이렇게 꽈배기 같이 꼬여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풀을 때 염색체 하나만 제가 그리겠습니다. 염색체의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이 요렇게 이제 잡혀져서 쫙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것이 풀려야지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DNA, 염색체의 꼬리 부분이 바로 이제 텔로미어라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인데, 이 텔로미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텔로라는 것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텔레스코프, 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다는 뜻이고, 미어라는 것은 또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꼬리 물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텔로미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오늘은 그 텔로미어가 바로 무엇인가, 또 영생인자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의 주인공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한 70, 80 노인 정도 되어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7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여기 보시는 대로 프로제리아는 일찍 늙는 병입니다. 여러분, 100세 그 장수 시대에 사시는데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10살도 되지 않아서 100세와 같은 모습을 하고 몸이 신속하게 늙기 때문에 생명을 빨리 잃습니다. 조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로증은 빨리 늙는 병이에요. 이 빨리 늙는 병은 왜 생기냐 하면 이 아이들의 무슨 인자, 이 텔로미어가 아주 빨리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이 다른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늙어서 10년 정도 살면은 100세 정도 산 것 같은 그러한 그 몸의 신체의 그 노화 현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로증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늙고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속의 그 세포는 유전인자, 또 유전인자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염색체인데요. 염색체의 끝부분, 바로 요 마지막 꼬리 부분이 엑스트라 DNA 혹은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가 실제적인 유전인자는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유전인자가 복제가 되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잡이 역할을 하는 이 텔로미어를 그 복제 단백질이 딱 잡고 꼬여져 있는 꽈배기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이제 분리할 때 필요한 염색체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유전인자가 복제될 때마다 손잡이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텔로미어거든. 잡혀 있는 이 부분이 텔로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복제될 때마다 그 손잡이 역할을 했던 부분은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려 나가는데 사람의 그 염색체는 40회에서 60회 정도 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잘려 나가는데 평균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80에서 120년까지 사실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유전인자 차원에서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은 70 이상을 살고, 이제 좀 강건하시면은 80,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은 100세, 또 이제 간혹가다 거의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신속히 지나가는 그 이유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이 꼬리 DNA 텔로미어가 잘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면 그 사실 강건한 그 나이긴 하지만은 이제 수명을 다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꼬리 DNA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이 꼬리 DNA만 텔로미어만 길게 만들 수 있다면 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꼬리 DNA를 길게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과학과 성경이 완전히 구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구분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또 정확하게 똑같다고, 그렇죠? 성경 안에서 과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학보다 앞선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우리의 내세를 우리가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사실은 성경을 믿는 눈으로 저는 과학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과학자들보다 이제 견해가 많이 다르고 또 저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간은,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는 지영체, 그렇죠? mental, 영, spiritual, 그 다음에 체, physical, 그렇죠? 지영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다루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또 영적인 것만 치우쳐도 우리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또 지식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영체의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알게 된 다음에 질문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많은 분들과 성경 공부를 나누는 가운데 성경을 가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흔히들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분이 나쁘다고 하냐 하면 교회 가면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도 죄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의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교회는 기분 나빠서 가기 싫다. 이러한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바로 이 텔로미어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죄를 갓난아이가 지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갓난아이의 유전인자를 검토해 봤을 때 갓난아이의 텔로미어도 잘려나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도 사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가리키기 이전에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상태, 그것이 제가 과학을 한 신앙인으로서 이해하는 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해가 된다. 누구나 텔로미어는 잘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억지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태인데, 영생을 상실한 상태인데, 바로 그 이유가 텔로미어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것이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영원한 자원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영원히 젊을 수 있으면, 젊은 상태로 영원히 갈 수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내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의 자원이, 시간이 많으면 지금은 내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도 영원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있다가 또 벌어도 됩니다. 죽지 않는다면.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나 물질적인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도덕적인 죄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과학과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이 영생의 맛을 혹시 볼 수 있을까? 이 텔로미어를 잘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미 과학자들이 이 텔로미어가 잘려지지 않는 그러한 유전인자를 발견을 했어요. 계속 텔로미어가 잘려졌을 때 계속 잘라지는 것이 진행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잘려졌다가 다시 붙어지고 잘려졌다가 다시 붙여지고 하면은 그 세포가 병만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포가 있을까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제일 처음 이제 발견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암은 병든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물론 영양분이 떨어지면 죽죠. 그렇지만 영양분과 물과 산소가 공급되는 한
그 세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7, 80년 전에 죽은 암 환자의 암세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암세포를 가지고 암 연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병에 걸린 상태에서 영생을 합니다. 물론 영양분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그 암세포도 죽겠지만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안 되면서 영생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아니면서도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길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물론 영생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무한정으로 길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조금씩은 길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텔로미어가 잘려졌지만 다시 붙여져서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는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행복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데요. 행복을 체험할 때 우리의 유전인자가 잠깐이지만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한 것을 원하는 이유가 영생에 대한 그러한 그 욕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복감과 행복함이 있는데 행복감은 언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도파민은 남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내가 취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굉장한 쾌감입니다. 마약을 했을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내가 취했을 때 주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은 내가 남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엔돌핀이 나와요. 그때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안정감을 느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상태에도 행복감을 줍니다. 그리고 CCKB라는 것인데 이것은 콜리시스테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CCKB라는 것은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꼈을 때 또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참 충분히 먹었다, 기분이 좋다, 바로 이 맛이야,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이러한 만족감을, 포만감을 느꼈을 때 이 CCKB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행복감입니다. 그때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GABA, GABA라는 또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그냥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안주할 수 있는, 안주하는 모습일 때도 이 가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됐을 경우에는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복감이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함께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자녀를 안고 있을 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유를 수유할 때도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했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다 이것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체험을 했을 때 잠깐 정도는 텔로미어가 잘리는 것이 중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함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행복감은 순간적인 것인데 행복함은 지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지속적인 행복함을 느낄까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것이 이제 행복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그래서 지영체에서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행복감에 가깝고요. 영적인 것은 계속 지속적입니다. 잘 때도 영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차원의 체험이 바로 영적인 체험인데 그 영원한 그 무엇인가 영원한 의미를 체험했을 때 바로 지속적인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텔로미어가 잘려지는 것이 중단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참 이랬으면 참 행복했어. 내가 이것만 가졌으면 참 행복하겠어.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어. 누구와 함께 하면 참 행복하겠어. 이러한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의사의 입장이지만 지영체를 과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리는 육체적인 편안함 또 육체적인 well-being 이러한 것들은 행복감에 지나지 않는구나. 행복함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텔로미어 이제 그림으로 보면 바로 제가 칠판에 이미 그리긴 했지만 DNA의 맨 마지막 부분, 크로모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텔로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영생인자입니다. 이 영생인자가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겠죠. 아직까지는 지상에서는 잠깐 체험하는 것 뿐입니다. 이 텔로미어, 이 노란 부분이 이제 크로모솜의 끝부분인데 다음 상황에서는 텔로미어가 증가한다. 이게 영생의 맛입니다. 베이타 캐로틴이 듬뿍 들어있는 당근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아주 질이 좋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을 때 우리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이 텔로미어, 영생인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었을 때는 이 텔로미어가 잘리지 않는데 이 새우를 먹었을 때는 텔로미어가 잘립니다. 굉장히 재밌죠. 사실 과거에 이제 유명한 건강 프로그램 그 TV 프로그램에 새우나 이제 어패류나 이러한 것들이 그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웰빙 식품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우는 당근보다 해독하는 작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스타잔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또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것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이타 캐로틴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우를 섭취했을 때 당근을 섭취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 몸속에 정말 혜택이 있을까요? 노화 현상을 막는 아스타잔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지만 훨씬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수년 전부터 그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하버드 연구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에스타젠틴이 많이 들어있는 새우, 그렇죠? 항산화제가 당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새우가 우리 몸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3개월 동안 이러한 그 건강 생활, 올게닉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식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체험 현장을 쉼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7월 초까지, 그리고 7월 초에 한번 만나지만 7월 말까지 여러분들의 생활을 관리해 드리면서 이러한 그 건강 생활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그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